단순화된 그런 메커니즘 오브 액션의 경우에는 이제 anti-CTLA4의 경우에는 CTLA4라고 하는 게 주로 그 림프 노드에서 T셀의 액티베이션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anti-CTLA4의 경우에는 이제 그 엔티전 프리젠팅 셀에 의한 그런 라이브 T셀의 액티베이션을 향상시켜가지고 이제 그 어떤 그 튜머 리액티비티를 증가한다고 이제 알고 있고, anti-PD1이나 PD-L1의 경우에는 이제 암이 발현하고 있는 PD-L1과 이제 그 퍼리퍼럴 튜머 조직에 있는 T셀의 어떤 PD1과의 인터랙션을 막아줘가지고 퍼리퍼리에서 T셀의 어떤 그 이그저스티드 T셀을 리인비고레이션한다, 그런 거로 이제 알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진 않죠. CTLA4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T셀에서 많이 발현을 하지만은 레귤러터리 T셀이라고 하는 T셀이 사실은 가장 많이 발현을 해요. 그래서 레귤러터리 T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T셀의 सब셋인데 박스피슬이라고 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발현하면서 이제 그런 이뮨 리스폰스를 레귤레이션, 주로 서프레션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CTLA4를 상당히 많이 발현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anti-CTLA4의 효능 측면에서 이게 라이브 T셀의 액티베이션을 증가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레귤러터리 T셀의 기능을 어떤 식으로든지 억제해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마우스 모델에서 발표된 결과를 보면은 anti-CTLA4를 치게 되면 레귤러터리 T셀을 이제 매크로페이지가 공격을 해가지고 모두 다 제거해버린다, 이런 논문도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결과가 아직 사람에서는 좀 컨트라버셜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T렉이 줄어들고 어떤 경우에는 안 줄어들고 그런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좀 이따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어떤 이런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어려움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사람을 가지고 베이직 리서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환자는 이제 치료한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레트로스펙트 어널리시스는 할 수 없지만, 이제 그 어떤 연구를 하는 데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항상 마우스에서 어떤 뒤에서 메커니즘 연구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둘의 어떤 트랜슬레이션이 과연 얼마나 잘 되느냐, 사실 이 부분도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로서 아직까지 답은 없지만 상당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로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PD-L1이라고 하는 PD1, PD-L1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튜머 조직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다 보면 이제 어떤 어댑티브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PD-L1에 대해서, anti-PD1에 대해서 반응을 잘하는 환자를 보다 보니까 주로 어떤 환자 조직 내에서 암이 있고 T세포가 이제 암의 경계에서 들어오다 잡혀 있는 이런 경우에서 반응을 잘하는 그런 거를 사람들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T셀이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 T셀이 치고 들어오면서 많이 분비하는 사이토카인 중에서 하나가 인터페론 감마예요. 그래서 인터페론 감마를 이제 튜머 셀이 인지를 하면서 PD-L1을 업레귤레이션 하면서 이제 이거를 방어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anti-PD1, PD-L1을 쳐주면은 그 방어선이 뚫리면서 이제 T셀이 공격을 하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또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어댑티브 레지스턴스라고 하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PD-L1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마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좀 더 어려워지는 거는, PD-L1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주 제너럴한 메커니즘으로,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이뮨 리스폰스를 자극하는 시그널이 있으면 그거를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작동으로,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사이토카인과 어떤 그런 톨라이크 리셉터 라이간드에 의해서 발현이 돼요. 그래서 그런 엑스트린직한 컨트롤이 이제 어떤 PD-L1의 발현의 기전의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T셀이 내는 인터페론 감마에 대해서 이제 암 세포가 어댑티브 레지스턴스를 하는 건데, anti-PD1, PD-L1을 쳐주면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튜머 셀이 어떤 이런 익스트리직한 팩터에 의해서만 PD-L1을 발현하는 건 아니죠. PD-L1을 발현하는 이유가 상당히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튜머로제니시스 어떤 프로세스, 혹은 에피테리얼 메센키멀 트랜지션의 어떤 프로세스 과정에서도 또 그러니까 T셀에 관계없이 자체적인 유전자 변이에 의한 시그널에 의해서 발현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PD-L1을 튜머 발현하는 튜머의 어떤 헤테로지네이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D-L1을 발현한다고 무조건 이게 엔타이 PD-1이나 PD-L1에 좋은 타겟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T셀이 없어도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마커로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럼 PD-L1이 튜머셀에서만 발현되냐? 그건 아니고 이제 상당히 많은 종류의 PD-L1이 발현이 되는데 호스트에 있는 그런 셀들도 발현을 해요. 그래서 올해 이제 JCI의 백투백으로 나온 논문을 보면 이제 그 튜머셀의 PD-L1을 제거를 하는데 크리스퍼 캐스 기술을 이용해서 제거한 다음에 마우스에다 임플란트를 해요. 그런데 그 경우에 이제 그러면 튜머셀에서 PD-L1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엔타이 PD-1, PD-L1 테라피가 잘 듣기 때문에 이제 호스트 셀, 특히나 거기 있는 마이엘로이드 계열의 매크로페이지나 덴드리틱 셀 같은 그런 엔티전 프리젠팅 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역시 이것도 마우스에서 발표된 거기 때문에 휴먼으로 어떻게 트랜스레이션 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PD-L1 발현만 복잡하냐? 그건 아니고 또 PD-1의 발현조차도 상당히 복잡한 그게 단순한 그런 이그저션 스테이트 한 가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또 다양한 종류의 이런 सब셋의 그런 T셀이 PD-1을 발현한다는 거로 또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사이언스에 발표된 그런 결과를 보면은 이 T셀이 이제 이그저션 되는데 이게 점점 더 그러니까 1시간 뛴 사람하고 10시간 뛴 사람하고 뭐 3일 뛴 사람하고 같을 수 없겠죠. 이게 이그저션 되는 정도가 점점 더 심화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서 PD-1의 발현은 점점 높아지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에피지네틱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약간 좌절스러운 부분은 엔타이 PD-1, PD-L1으로 했을 때 에피지네틱 체인지를 리버스까지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템포럴리 이제 리인비고레이션이 일어나는 거다. 에피지네틱 체인지는 그대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타이 PD-1이나 PD-L1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에 상당수가 또 재발하고 있는 거 보면 이 말이 어떻게 클리닉에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이쪽이 워낙 핫한 분야다 보니까 논문이 사실은 뭐 여러 그룹에서 동시에 비슷한 결과의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여러 편의 그런 논문 한 2, 3년 사이의 논문을 종합해서 이제 만든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또 이제 스템셀 라이크 PD-L1 포지티브 T셀이 존재한다 마우스에서 그런 게 이제 발견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엔타이 PD-1이 들어갔을 때 퍼리퍼리에서 어떤 어댑티브 레지스턴스에 걸려있는 T셀을 풀어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림프노드에서 T셀을 추가로 액티베이션 시켜서 이제 익스펜전 시키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PD-1이라고 하면 반드시 튜머 조직만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림프노드에서도 이제 새롭게 그런 어떤 스템셀 라이크 T셀이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또 시사하고 이걸 또 추가로 서포트하는 게 사실은 CD28이 시그널이 상당히 CTLA뿐만 아니라 PD-1에서도 중요하다는 그런 논문들이 또 작년에 이제 두 편이 사이언스에 동시에 발표됐는데 실제로 이제 CD28 시그널이 중요한 건 림프노드지 이 퍼리퍼럴 티슈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또 이제 PD-1을 발현하는 T셀도 상당히 다이버스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엔타이 PD-1, PD-L1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복합적으로 사람마다 또 다르게 작용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팩터들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직까지 새롭게 밝혀야 될 바이올로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죠. 이것도 역시 다 뒤에서 나온 결과인 거고요.